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에게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제 이야기를 가끔 들려드리는데 저에게 가장 많이 오는 메일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저 사회초년생인데 재테크 뭐부터 해야 할까요? 라는 메일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답장을 많이 드려요. 저는 사회초년생일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세요 라고 답장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재테크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단순히 재테크 경험담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못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언젠가는 꼭 이렇게 시리즈물로 가지고 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시리즈라고 하니까 한 편이 아니죠, 여러분. 몇 편에 걸쳐서 올라오게 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물로 기획을 가지고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너무 설레고, 그리고 앞으로 알찬 정보들을 아주 꾹꾹꾹꾹 눌러 담아서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행했을 때, 처음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첫 월급을 받았던 때가 너무 좀 까마득한데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은 잘 나진 않고 첫 월급으로 뭘 샀는지는 기억이 나요. 네, 어른들 빨간 내복 한 번씩 사드리고,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에게 취업턱을 대고, 그리고 저희 집에 조그마한 소형 가전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첫 월급은 돈을 나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첫 월급의 기쁨도 잠시, 신입 때는 일을 배우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서 돈 쓸 시간이 없다 보니까 통장에 월급이 자꾸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자랑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재테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나요, 질문이? 네, 제가 생각하기엔요, 재테크가 공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주면 되게 귀찮아, 귀등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 말이 다 맞는 말들이고 정말 주옥같이 옳은 말들이었고, 그때 왜 귀담아 듣지 않았나라는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계부부터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앱도 잘 나와서 금융사별로 아이디랑 비번만 다 등록해두면 일별 지출은 물론 주간, 월간, 입지출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기록된 것들은 주간, 월간 아니면 본인 달력이나 노트, 엑셀 파일로 관리하면서 본인의 작은 계획을 하나씩 두씩 늘려가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지출을 줄이고 또 어떻게 저축을 늘릴지 눈에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으로 생활비, 저축, 투자, 비상금 이렇게 목적이 생기다 보면 이게 한 계좌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장을 나누게 되고, 이게 바로 통장 쪼개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게 나눠서 관리해야지 이제 목적별로, 용도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통장 쪼개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통장 쪼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은행원이다 보니 당연히 제가 다니는 은행에서 월급을 받고 또 하나하나씩 가입하고 나누다 보니까 은행 계좌로 통장 쪼개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은행 통장으로만 통장 쪼개기를 했을까요? 네, 아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월급 통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한두 곳을 지정해 주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바꿔서 또 수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안 되면 받아서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월급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가기 바쁘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월급 통장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통장은 바로 생활비 통장이죠. 근데 저희 한 달을 책임지는 통장이잖아요. 생활비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계좌, 카드 연결 계좌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통장에 돈을 넣고 이제 체크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아는 분들 계신가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그걸까요, 과연? 네, 바로 CMA 통장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불만 아닌 불만이었던 게 생활비 통장에 잔고가 50에서 100 정도 가까이 들어있는데 이자는 좀 너무 작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고, 또 우리가 하루 만에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달에 걸쳐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CMA 연계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최대 2.6%까지 우대 수익률을, CMA 우대 수익률을 주더라고요. 저 신입일 때도 이런 게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그때 알았더라면 저 이거를 썼을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수익률 우대만 줘도 쓸 것 같긴 한데, 또 혜택도 일반 은행 체크카드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레스토랑, 커피 30% 할인, 영화 예매 시 7,000원 캐시백까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똑똑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MA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본인 소비 패턴에 어느 정도 맞다면, 그리고 CMA 우대 수익률을 받고 싶으시다면 CMA 연계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축통장은 적금은 보통 주거래은행이나 거래하기 편한 은행에서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제 채널에 적금 관련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통장과 비상금 통장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네,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매일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CMA 통장을 활용하시면 자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MA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고 계신가요? 네,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현금을 관리해주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CMA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만 현금을 넣어도 1.2%의 수익률을 주고, 이 계좌 CMA 체크카드를 쓰면 최대 2.6%까지 수익률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수익률 1.2%에 2.6%를 얹어서 3.8%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헐, 대박. 네, 카드 실적을 최소로 쓴다고 가정을 해도 1.7%, 조금 더 써도 2.2%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입출금도 다 됩니다. CMA가 입출금 기능 플러스 이자만 주는 통장이냐? 네, 아니죠. 네, 증권사의 계좌 개설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CMA 계좌를 개설해야 여러 금융사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데, 우리도 은행에 가면 기본적으로 입출금 통장 만들어야 적금 자동이체도 되고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또 재테크 초보시거나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당장 주식 투자를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증권사 CMA 계좌를 하나 가입해두면 또 여러 투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아볼 수 있고, 또 자꾸 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하나씩 경험을 늘려갈 수 있는 거죠. 펀드나 ELS 같은 금융상품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재테크의 기본이니까 하나쯤은 가입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통장 쪼개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첫 번째는 월급 받는 통장, 이건 CMA, 은행, 본인이 편한 등록 가능한 그런 금융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생활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가 연결되는 계좌나 아니면 체크카드가 연결된 CMA 계좌, 그리고 세 번째 저축통장 같은 경우 이건 적금이나 예금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투자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본이 CMA니까 CMA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있고 또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CMA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CMA가 안 되는 통장 이외에는 다 CMA로 해두면 하루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비상금 통장도 투자 통장도 생활비 통장도 잔고가 점점 쌓이면 금액이 10, 50, 10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자도 없이 그냥 두기 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면 CMA 통장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월급 200만 원인 사회초년생들의 재테크 시작, 통장 쪼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야기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 계획과 목표에 따라 장기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수입과 지출, 즉 소비 패턴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재테크 책이나 많은 분들이 강조한 부분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 작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한두 달만 해봐도 금세 파악이 되거든요. 네, 목적에 따라 통장을 쪼개고, 특히 투자용과 비상금 통장은 CMA로 개설해서 돈을 모으고 이자도 받는 일석이조로 활용하면 더 좋겠죠? 네, 오늘 영상이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영상 예고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CM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한 단어도 CMA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대체 CMA가 뭔지, 은행 통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CMA는 어떻게 고르는지, 또 증권사별로 CMA도 비교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